할게요. 자,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주면 X축이랑 Y축 잡혀 있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가서 2로 잡히고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잡히는 거 맞고요. 1일 때에 해당하는 값이 3으로 잡히는 거 맞고요. 마이너스 1일 때에 해당하는 값이 1로 잡히는 것까지도 맞아요. 이렇게 잡히는 거 맞고 그 다음 4로 이렇게 잡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봐주면 아까 요때는 얘들아 1,3을 지날 때는 K의 값이 1이 되도록 잡아주는 게 맞아요. 요 K가 1이 되도록 잡아주는 거 맞고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1,5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5를 지나면 교점이 총 3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요때는 불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맞아?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대해서 봐주셔야 되냐면 이 순간에 대해서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과정에 대해서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 이때가 K가 6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K의 값이 6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교점이 몇 개씩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2개씩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능한 뭐랑 뭐가 5와 4가 같이 세팅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세팅이 돼요. 미안! 내가 사과할게요.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K의 값이 1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로 잡히게 되는데 3일 때랑 2일 때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안. 사과할게요. 알겠지? 미안해. 야매라서 그래요. 알겠죠? 사과할게요. 이렇게 해서 총 2개가 되는 순간이 1, 4, 5 총 3가지로 잡히게 되고 정수합은 10으로 잡히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됐죠? 이 문제는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93번이랑 94번 문제를 볼 건데 93번에서 친구들 지금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n이라고 하는 원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루트 3이래.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잡혀 있고 x 절편 중에서 양수인 것을 a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너희 입장에서 지금 원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놓고 x절편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맞니? 아니면 그래프의 입장에서 도형적인 기울기를 가져가서 친구들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뭘 하든 상관이 없고 너희가 접방 구할 때는 지금 공식 쓰니 아니면 점집거 쓰니? 안 쓰나? 지금 상황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 친구들이 대체로 이 직선과 원의 중심점까지에 해당하는 거리가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편으로 알고 있고 나도 이걸 추천하거든요. 상관은 없고 근데 이게 공식이 있었잖아. 공식 기억나? 요 공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런 공식이 있었어. 그지? 그래서 있으니까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고 그건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한 점 P에서부터 x1, y1에서의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요건 기억하고 있니? x1, x, y1, y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알죠? 이렇게 그 나중에 친구들이 음함수의 미분을 배우게 되면 평행 이동한 형태의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형태도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거의 동일한 형태로 같이 가져올 수 있게 되기는 하거든. 거의 똑같이 가져올 수 있거든. 그래서 평행 이동해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 자체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원점으로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식을 구하고 다시 평행 이동하는 형태도 가능하기는 해요. 이거는 뭐 친구들이 어떻게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했고 따지고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n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봤을 때 루트 3의 x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의 4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접선에 해당하는 방정식을 루트 3의 x의 마이너스 2루트 n이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건 x절편이 양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구해주시고, 그럼 따라서 an은 루트 3분의 2의 루트 n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맞지? 그럼 이제 이거 수식만 대입해서 친구들이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그냥 쭉 정리를 하면 이거 간단하게 나오셔야 되는데, 리미트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고, 분모에 an과 an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니까 3분의 4에 여기 있는 게 루트에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n이 되고, 분자에 있는 게 루트에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니까, 얘들아 이거 어떤 걸로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야 되니? 부분 분수로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셔야 됩니다. 맞지?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따지고 보면 루트 n분의 1의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로 이렇게 식이 변형이 가능해야 되고, 따라서 그러면 첫 항만 남아있는 형태가 될 거잖아. 그치? 끝항은 무한대로 갈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되니? 됐지? 됐지?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4분의 3 그냥 끝. 이렇게 문제가 풀려. 이거 쭉 하면 나열소거가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앞에 있는 첫항, 뒤에 있는 끝항인데, 뒤에 있는 끝항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0으로 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93번 문제가 끝이 날 거고, 93번 문제는 수식을 잡는 거 괜찮고요. 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기억 안 났으면 요거 한번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남아있는 제일 마지막에서 이거 부분 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형태의 문제구나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94번 친구들 요거 관련된 성질 문제가 조금 귀찮고 힘들어서 요거 한번 잡고 가면, 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an과 bn은 각각 뭐 수렴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그리고 나서 기억을 보시면 리밋 다시 시그마 an과 bn 수열에 해당하는 곱으로 주어져 있는 거다. 맞니? an과 bn에 해당하는 수열의 곱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고, 이 형태에 대해서는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기억 케이스, 그게 대부분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케이스들에 대한 반례는 너희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10, 10. 이 반복이 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을 거고, 0, -1, 0, -1 이런 게 반복이 되는 친구가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이렇게 크로스를 조금만 시키면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반례가 설정이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어차피 합이 0일 거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데,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수렴값을 갖지 않는 형태가 되죠. 그치? 그래서 반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그리고 요거 반례로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사실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셔야 되는데, 니은 같은 경우는 시그마 an이 있고, 그리고 시그마 an과 마이너스 bn이 있는데, 둘 다 지금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렴하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는 얘네끼리 더하기 빼기 실수배 처리까지 전부 다 가능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an과 an-bn에 해당하는 두 수열을 빼주면 bn이 등장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누구는 수렴한다는 걸 확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bn은 수렴한다는 걸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디귿도 마찬가지로 봐주시게 되면 디귿에서도 시그마 an 플러스 bn과 시그마 an 마이너스 bn이 있는데, 얘네가 각각 수렴하게 되면 얘네끼리는 더하고 빼고 실수배 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가능하니까 둘을 더해주면 이 an이 되고 2분의 1로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시그마 a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연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됐지? 둘 다 수렴했을 때는 수렴하는 것끼리는 연립이 가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우리 앞으로 성질 관련된 문항은 대체로 괜찮게 풀릴 거고, 대부분의 반례 케이스는 기억에 해당하는 요걸로 거의 끝이 나긴 하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요 정도 기억하고 뭐 10,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뭐 이런 거나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거의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진동 형태의 반례를 친구들이 하나 정도는 잡아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됐지? 여기까지 문항 풀이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등비급수 관련된 문항 풀이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되니? 진행을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더 있어요? 괜찮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비급수에 해당하는 수식만 한번 적어놓고 갑시다.
우리한테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등비수열은 A에 R에 n-1제곱으로 잡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형태냐면 첫 항인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해당하는 AN을 더하고 싶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리미트 SN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그럼 우리는 리미트 1-R분의 첫 항 A에 1-R의 N제곱이 되는 건데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절대값 R에 해당하는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R에 대한 N제곱은 반드시 뭐가 되고 0이 될 거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얻게 되는 거냐면 등비 급수는 1-R분의 A다. 요 조건이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 급수 수렴 조건 친구들 급수의 수렴 조건은 최소가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비 R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거 가져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겁니다. 되셨어요? 오늘 할 등비급수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활용 파트는 결국 친구들이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등비수열이 등장을 하는데 도형과 그래프의 입장에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첫 항 잡아주시고요. 공비만 찾아주면 그 다음은 비율 때려서 그냥 바로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건데 도형의 입장에서 그냥 도형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닮은 비만 찾으면 되는 거고 넓이나 부피비로 넘어갔을 땐 제곱이나 세제곱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쉬울 수 있는 기준을 잡아나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 뭐 앞에 있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뒤로 바로 넘어가서 우리 필수 문제 풀면서 한번 가봅시다. 필수 문제 필수 문제에서는 4의 n-1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n제곱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수열의 합은 따로따로 성립 가능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따로따로 봐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해당하는 4의 n-1제곱분의 1과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해당하는 4의 n-1제곱분의 2n제곱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괜찮죠? 조금 만약에 친구들이 보기 편하게 바꾼다고 하면 4의 n-1제곱을 4의 n제곱으로 바꾸면서 앞에 있었던 계수 앞으로 빼주시고 얘네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여기에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니까 4분의 2에 대한 n제곱의 형태로 친구들이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요거 맞아? 그치? 그럼 결국 앞에 있는 항은 공비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항은 공비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바꿔가면서 문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아요? 됐지? 그럼 앞에 있는 거 따로 먼저 계산을 해주면 처음에 4 곱해주시고 뒤에 있는 것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첫 항 4분의 1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괜찮니?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에 있는 거는 4 곱해주시고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항 1 잡아주면 2분의 1이요. 첫 항이 2분의 1로 잡히게 되겠죠.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계산해 나가면 문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됐지? 이렇게 해서 친구들 계산해 주시고 요거 이해되니? 얘에 해당하는 공비와 첫 항을 봐주는 거니까 그래서 공비 4분의 1, 첫 항 4분의 1 요거에 해당하는 공비와 첫 항을 봐주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가져가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거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 괄호 3번에 시그마 2분의 1의 n제곱이고 얘 사인 2분의 n파이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똑같이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사인 함수는 주기를 가질 거고 2분의 파이씩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만 친구들이 신경을 쓰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n은 1에서부터 하나씩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얘는 n이 1일 때는 뭐가 되고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 뒤에 것만 봐. 1이 될 거고 그치?
그러면 n이 2일 때는 0이 될 거고요.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n이 4일 때는 0이 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형태잖아. 맞아? 이렇게 우리가 주기가 잡혀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첫 번째 항 곱해지는 거 2분의 1이고요. 얘는 4분의 1인데 사실 우리가 곱해서 나타내주게 되면 첫 항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 항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그 다음 항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공비는요.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요. 요거 이해되니? 됐지? 그럼 첫 항은 누가 되고? 첫 항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등비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바뀌니까 이 값이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1 플러스 4분의 1로 잡고 분자에 2분의 1을 올려서 계산하면 문제 끝. 이렇게 넘어가요. 되셨나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주기와 규칙성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들이 되는 거고 괜찮아? 애매하면 차라리 그냥 나열을 해서 규칙성을 찾아주시고 보일 때까지 그냥 쭉 전개하세요. 알겠지? 그게 나아요. 이렇게 쭉 계산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됐어?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옆에 필수 문제 7번 필수 문제 7번에서 1번 보기 보시면 1번은 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급수가 1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따지고 보면 얘가 3분의 x에 대한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 문제로 보입니다. 맞니? 이렇게 주어진 문제로 보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얘에 대한 수렴값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우린 첫 항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공비가 3분의 x라는 걸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치? 이런 상황이고 수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x의 첫 항 1에 대한 값이 10이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이해되니? 그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계산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x값까지 계산을 해서 친구들이 x값 구해주시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시나요? 분수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계산 생략해도 괜찮지? 이 정도는 생략해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나머지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옆에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괄호 2번을 보면 첫 항이 2라고 되어 있고 등비 수열이래. 그러면 공비가 주어져 있을 거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해당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등비 급수의 합이 4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4라는 값은 1-r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r값 구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이거 되셨어요? 전부 다 결국 등비급수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로 유형이라고 파악이 되거든. 왜냐면 첫 항이랑 공비만 잡고 그 다음 공식만 돌려서 문제를 풀면 돼요. 소희야 정신 차려. 알겠지? 그래서 기준만 잡아주시면 되고 아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만 친구들이 신경을 쓰면서 그 조건 충족하는지 마지막까지 더블 체크해 주시면 문항 자체, 유형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게 거의 해석이 됩니다. 알겠니? 다만 우리가 다시 응용 문제로 넘어가게 됐을 땐 도형을 파악해야 돼서 도형 파악하는 게 힘든 거야.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도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따라서 첫 항은 괜찮은데 닮은 비를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형을 파악하는 데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번 단원을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쭉쭉 넘어가고 뒤에 있는 거 필수 문제 3번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등비급수의 활용은 우리 같이 문제 보면서 풀어나가는 게 나을 거라서 바로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활용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항상 파악해야 되는 것만 신경을 쓰시고 진행하시면 된다. 필수 문제 9번입니다. 필수 문제 9번에서 1번에 0.51 이렇게 잡혀 있어요. 맞지? 됐지? 얘들아 이거 우리 어떻게 풀었었죠? 소수점 아래에 점 찍힌 거만큼 뭐를 써주고 9를 써주고 그렇지? 안 찍힌 거만큼 0을 써주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99분의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숫자를 전부 다 차례대로 써주시고 안 찍힌 숫자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선 뺄 게 없으니까 99분의 51이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네.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3으로도 나눌 수 있으니까 33분의 17이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악하자는 거냐면 얘가 어차피 뭐냐면 0.51에 51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니까, 그치? 마치 이게 어떤 느낌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냐면 첫 항은 0.51이고요. 그 다음 뭐를 더할 거냐면 0.0051을 더할 거고, 그 다음은 뭐를 더할 거냐면 0.000051을 더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등비급수처럼 생각하자는 이야기야.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그럼 따라서 우린 첫 항이 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100분의 5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맞니? 그럼 공비는 뭐가 되니? 100분의 1이 되잖니, 그지? 이건 그냥 그대로 뭐해? 공식에 집어넣자고. 이해되지? 그럼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S는 1-100분의 1 그리고 100분의 51이요가 될 거고, 따라서 계산해주게 되면 이거 99분의 51 나오죠. 됐니? 계산 어느 정도 생략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주어나? 괜찮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1번 문제를 풀어주시고 옆에 있는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해돼? 전개를 해놓고 첫 항 잡아주시고 그 다음 공비 잡아서, 동윤아 공비 잡아서 우리가 수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케이스라서 어려운 거 없고 또 반복 케이스예요. 맞지? 맞니? 이렇게 우리 문제 풀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나 도형이 주어지게 되는 케이스인데 10번 문제에서 보시면 X축, Y축 잡혔고 처음에 그렸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1이야. 각은 30도로 잡혀 있고요. 5에서부터 P1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1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그리는데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요 각에 대한 크기가 6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P2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P1에서 P2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2분의 1. 자, 길이는 점점점 어떻게 돼?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비율이 다음과 같이 잡히게 될 거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때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고, 그럼 수렴하는 좌표인 X좌표와 Y좌표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괜찮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복이 되는데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게 이롭다. 알겠지?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이롭고, 그럼 첫 번째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요 각이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으로 잡히게 돼서 우리는 X에 대한 좌표가 루트 3이 될 거고요. 맞아? 루트 3이 될 거고 Y의 좌표는 뭐가? 2분의 루트 3 미친놈아.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Y의 좌표는 2분의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맞지? 이제부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X좌표는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가 반복이 되고 Y좌표는 계속 더해지기만 하는 형태가 됩니다. 맞아? 더해지기만 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P점에서 X축이랑 뭐한 평행한 선을 그어주게 되면 여기가 30도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P1과 P2에 해당하는 관계도 이 각이 30도의 형태의 도형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이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따라서 그 다음 이 P1에서부터 P2까지 갔을 때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X좌표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공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 그치? 봐봐. 처음에는 우리가 이만큼, 이 X좌표만큼 갔다가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드는 값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더해지는 것도 다시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비에 뭐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맞니? 반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빗변의 길이가 반씩 줄어들고 도형은 동일한 닮음인 도형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비가 2분의 1이고 부호는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선 플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첫 항은 A와 B가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된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되셨어?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X좌표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공비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분자 첫 항은 2분의 루트 3으로 잡히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y도 계산을 해주면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에 서탕이 2분의 1이 되니까 요 값은 1이 되겠다. 맞니? 그래서 우리가 3분의 루트 3과 1 둘을 더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 이렇게 해서 필수 문제 10번 문제 보시고 우리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바로 밑에 있는 거 보면 사각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꼬이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x에 해당하는 주기성을 파악하시고 y에 해당하는 주기성을 파악하셔서 따로따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항상 따로따로 진행해야 된다는 건 명심하시고 그리고 좌표를 처리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문제 11번. 뭐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 맞니?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우린 지금 O에서부터 P까지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린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얘의 합을 보고 싶은 상황인데 맞니? 결국 급수 처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이 P에서부터 P1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건데 한가위 크기가 3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고 그래서 비율 특수 비율 잡아서 얘가 1이 된다라는 건 바로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린 지금 P1에서부터 P2까지를 볼 건데 이렇게 잡아도 처음 잡혀 있었던 이 삼각형과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얘도 결국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도 1대2 대 루트 3에 해당하는 특수비를 가진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동일한 비율이 잡히게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얘는 1대2 대 루트 3이라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다시 2분의 루트 3이 되고 2분의 루트 3이 되는 형태가 될 거야. 이거 맞니? 그래서 결국 첫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항은 1이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거고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공비, 닮은 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길이를 더해주게 되면 1-2분의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요거 가지고 쭉 계산을 하자가 되는 거죠. 딱 구하시면 됩니다. 그지? 유리화해서 친구들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괜찮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첫 항이랑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도형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편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을 파악하는 데에 좀 중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시야는 얘들아 최대한 같은 문제를 다른 형태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알겠지? 지금 나는 요 도형으로 봤는데 이 도형으로 봤는데 친구들은 이 작은 삼각형이 아니라 중간 삼각형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야를 최대한 많이 가질수록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고민을 해보는 게 나아요. 알겠지? 자, 넘어가 볼게요. 12번. 12번에서는 정삼각형이 잡혀 있고 원인이 삼각형이니 잡혀 있고 요 안에 이제 다시 한번 원이 그려져 있고 또 정삼각형이 잡혀 있는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각각 잘라서 볼 거고 처음에 잡혀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정삼각형을 처음 주어져 있는 정삼각형을 A1이라고 볼 건데, 이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들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어요. 맞니? 지금 각각에 해당하는 요놈의 넓이를 A1이라고 보고, 그럼 요놈은 A2라는 정삼각형인데 얘에 대한 넓이를 스몰 A2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 되시죠? 근데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얘들아 그냥 어차피 비율이 동일하게 잡힐 거거든? 왜냐면 봐봐. 쉽게 생각하면 원에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다 같은 비율일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럼 첫 번째 원이랑 첫 번째 정삼각형에 대한 비율이나 두 번째 원이나 두 번째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비율이 서로 동일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되시니? 그럼 우리는 뭐만 파악하면 되냐면 첫 번째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정삼각형, 두 번째 정삼각형 혹은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원에 대한 비율만 잡으면 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뭐든 기준으로 잡되 내가 구하기 편한 비율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뭐를 봤냐면 얘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그치? 얘가 1이고 지금 여기에서 정삼각형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잡으면 봐봐. 정삼각형에서 잘랐으니까 여기 30도가 될 거고. 맞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두 번째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몇이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러면 닮은 비가 몇이란 뜻이에요? 닮은 비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치요? 이해돼?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잡고 그 도형을 통해서 비율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됐지? 그럼 이제 우린 남은 게 뭐만 구하면 되냐면 첫 번째 정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만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 전체 밑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이 될 거고 그러면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4분의 3 루트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맞지?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주어져 있는 시그마 AN을 기준으로 봐주게 됐을 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항은 4분의 3 루트 3이 되는 거고 공비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닮은 비야. 그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넓이비로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닮은 비의 제곱으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1-4분의 1분의 4분의 3 루트 3으로 잡히게 되는 거니까 각각 계산하면 루트 3 맞지?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되셨어? 보미 요거 이해됐니?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건 첫 번째 도형이랑 두 번째 도형에 해당하는 닮은 비가 아니라 넓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곱비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부피라고 했으면 세제곱비로 넘어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경수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석윤 맞나? 그래 됐어. 됐죠? 오케이. 마지막 필수 문제 13번.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되고 그중 80%가 재활용되어 알루미늄 캔으로 생산된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계속 반복한대요. 그러면 자, 우리 첫 항이 10톤이야. 10톤이고 그런 뒤에 첫 항이 10톤? 첫 항이 10톤이 아니겠다. 재활용되는 걸 보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최초의 10톤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이 있고 우린 첫 항이 재활용되는 애를 보는 거니까 이 중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이 수거가 되는 거고 그지? 맞니? 10톤에 4분의 3이 수거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80%가 재활용이 되니까 5분의 4가 재활용이 되는데 이 전항으로 잡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얘네가 약분이 되니까 A의 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공비가 몇이 된다는 거야? 5분의 3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첫 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항은 6이 되는 거죠. 이러면 문제 끝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문장을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걸 기준으로 천천히 읽어. 알겠지? 그 너희 코로나 언제 겪었냐? 6년 전이죠. 너희 중학교 1학 아니구나. 초등학교? 내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코로나를 저학년에 겪으면 겪을수록 아이들 문장 읽는 능력이 훨씬 더 내려가더라고. 최상위권은 괜찮아. 상위권부터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글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글 읽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거든? 정말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글 읽는데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천천히 읽어도 되니까 문제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확인하자, 동윤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재활용되는 친구는 첫 항이 6이 잡히게 되는 거니까 전체 합은 1-5분의 3분의 6으로 잡고 친구들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계산해서 문제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서 친구들 문제 풀어주시고, 숙제는 마찬가지로 단원 끝내는 겁니다. 단원 끝내는 거고, 오늘 3시 10분 3시 10분부터 테스트 볼게요. 3시 10분부터 테스트 볼 거고, 급수도 들어간다. 등비급수도 들어가도록 시험을 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숙제랑은 좀 이따 조교쌤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친구들 질문하시고, 그리고 나한테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얘들아, 되도록이면 숙제는 채점해서 가져와 주시고, 알겠지? 그게 파악하기가 편해요. 너희 틀렸던 문제들이나 몰랐던 문제들을 파악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채점해서 가져와 주시고, 덜 해도 제출해야 된다. 알겠지? 덜 해도 제출해 주셔야 과제가 파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냥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